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이미 시작됐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약회사 파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최종 3상 임상시험 도중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부작용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상원의 소규모 추가 경기 부양안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주당 $300의 추가 실업 수당인 손실 임금 지원 예산이 6주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롱아일랜드 일대 국립학교 10곳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학교 건물을 폐쇄하고 100%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밀반입된 중국산 짝퉁 N95 마스크 50만 장이 세관 국경보호국에 적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5,943명 늘어난 681만 4,090명, 사망자는 777명이 늘어 20만 974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553명이 늘어 47만 9,737명, 사망자는 6명이 늘어 3만 3,147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50명이 늘어나 20만 1,241명, 사망자는 8명이 늘어 16,1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월 21일 서부 워싱턴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이미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 12월 셋째 주부터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격히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15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해 12월부터 미국에 전파돼 확산이 시작됐을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추정한 것보다 한 달이나 빠른 것으로 CDC는 1월 21일 서부 워싱턴주 감염자를 첫 사례로 보고했습니다. 그는 중국 우한을 다녀온 뒤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앤 엘모어 박사팀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병원 3개와 외래 환자 진료소 180개 등 UCLA 건강 시스템에 등록된 1,000만 명의 의료 기록을 살펴본 결과 12월 22일 주 초반부터 호흡기 질환 환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엘모아 박사는 당시 기침을 호소하며 방문하는 외래 환자 비율이 50%나 증가했다며 평소 때보다 1,000명 이상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앓는 외래 환자는 물론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수도 최근 5년간의 기록과 비교해 모두 증가했습니다. 엘모아 박사는 이들 중 일부는 독감이나 다른 이유 때문이었을 수 있지만 외래 환자에서도 이렇게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며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인터뷰에서 집단 정신을 통해 백신이 없이도 코로나19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단 면역을 착각해서 이런 발언을 했을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집단 면역이라는 표현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이런 어휘를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의 향후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코로나19는 백신이 없어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집단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마치 집단 정신처럼 집단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다만 백신과 함께라면 더 빨리 사라질 수 있다며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모퉁이를 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성원의 상당수가 서서히 감염돼 사회 전체적으로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확보하는 집단 면역을 착각해 이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과 집단 면역이라는 표현을 피하기 위해 이런 어휘를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을 분분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의회 매체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단 면역을 착각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단 정신이라는 발언을 반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일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 면역 전략을 채택했다고 전 현직 관료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최종 3상 임상시험 도중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부작용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임상시험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미 백신 제조를 시작했다며 수십만 회 분량을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화이자는 15일 현지 진행하는 3상 시험에서 12,000여 명에게 2차 접종을 실시한 결과 일부에서 경미하거나 중단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직 백신 개발을 감독하는 독립감시위원회에서 임상시험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진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고 4만 4천 명의 자원 희망자 가운데 2만 9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화이자의 엘버트 블라 최고 경영자는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연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라 CEO는 CBS Face the Nation에 출연해 이런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미 백신 제조를 시작했고 수십만 회 분량을 만들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10월 말까지 백신의 효능을 알 수 있을 확률이 60% 이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상원의 소규모 추가 경기부양안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주당 $300의 추가 실업수당인 손실임금지원 예산이 6주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부의 $100 보조금이 없는 한 $1,800가 최대 수령액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연방재난관리청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로 시행한 손실된 임금지원 프로그램용 예산 규모가 6주치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즉 행정부가 전용한 연방재난관리청의 국가재난구제자금으로는 6주가 최대 지급 가능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주정부의 $100 보조금이 없는 한 $1,800가 최대 수령액이 될 전망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비상사태에 직면한 주정부가 구제자금 요청 시 의무적으로 3주 규모의 자금을 제공합니다. 그 이후에는 원조를 신청한 주정부 상황을 매주 검토해서 지원금을 주정부에 배당합니다. 뉴욕주 노동국은 지난주 재난관리청으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았지만 15일 CBS 뉴스에 따르면 아직 지급이 시작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노동국은 이번 주 안으로 3주치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노동국은 지난 11일 모든 실업자들에게 이메일로 프로그램 관련 정보와 본인의 자격 조건, 필요한 서류 제출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뉴욕주에서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실업보험을 신청한 240만 명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롱아일랜드 일대 공립학교 10곳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학교 건물을 폐쇄하고 100%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뉴욕대 신입생 기숙사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기숙사 건물이 일시 폐쇄됐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15일 나소 카운티 포트 워싱턴과 오이스터베이 학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학교 건물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트 워싱턴 학군은 폴디 슈라이버 고등학교와 존 제이 달리 초등학교에서 각각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이스터베이 이스트 노리치 학군도 시어도어 루즈벨트 초등학교와 제임스 버논 오이스터베이 고교에서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하이브리드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던 수업을 15일부로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사유세 사우스 우주 중학교, 웨스트 바빌론 중학교, 사우스 헌팅턴 컨트리우드 프라이머리 센터, 셔터컷 워드 멜빌 고교, 시포드 중학교에서 교직원 또는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돼 학교 건물을 폐쇄하고 100%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뉴욕대 역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신입생 기숙사를 일시 폐쇄했습니다. 대학 측은 14일 맨하탄 그리니치 빌리지 5번가와 10가에 위치한 기숙사 루빈홀에서 생활하던 신입생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건물을 당분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대는 기숙사에 머물고 있던 학생들이 모두 지난 14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36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기 오염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아이다호주로도 산불이 확산하면서 그 연기가 뉴욕시까지 퍼지는 등 미 전역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5일 아이다호주에서도 대피가 시작되고 중부 미시간주 하늘이 희뿌연 연기구름으로 뒤덮이고 동부 뉴욕시까지 연무가 퍼지면서 서부 해안에서 맹위를 떨치는 산불이 미 전역에서 거의 피할 수 없는 위기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주 등 서부 해안 3개 주에서 지금까지 500만 에이커 이상의 면적이 불탔지만 아직도 사태의 끝은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남한 총 면적의 5분의 1을 넘어서는 규모로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이 늘어 36명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리건주 산불 피해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승인했습니다. 한편 산불로 서부 해안 일대의 대기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타격이 가장 심한 오리건의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산불로 인한 일부 연기가 대륙간 상부의 젯기류를 타고 동부로 흘러가 동부 해안의 뉴욕과 워싱턴 DC에까지 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부로 흘러간 연기가 지상 부근의 대기질에는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도 뚝 떨어졌습니다. 한국인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17%로 조사국 가운데 1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시각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유럽 국가 등 13개 동맹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는 한국인은 17%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13개 국가의 평균 신뢰도 16%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1년 사이 하락폭은 가장 컸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한국인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2018년 2배로 증가했고 2019년에도 그 수준이 유지됐다며 당시 한국인들은 78%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협상 방침을 지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에 대해 2017년 75%, 2018년 80%, 2019년 77%의 신뢰도를 보였는데 올해는 59%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국 중 유일하게 50%가 넘으면서 가장 높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또 한국은 77%가 세계 최고 경제 강국으로 미국을 꼽았습니다. 반면 코로나19와 관련한 미국의 대응에 대해선 한국인들이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13개 국가 평균이 15%인데 한국은 단 6%에 불과했습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권익 옹호론자들이 시카고 도심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의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은 시카고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체자 단속과 체포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권익 옹호론자들은 15일 오후 시카고 이민서비스국 빌딩 앞에 모여 연방청사 앞 광장 페더럴 플라자까지 행진하고 ICE 폐쇄, 합법적 이민 서류 없어도 두려움이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이민자를 내쫓고 권리를 빼앗고 범죄 집단화하려는 ICE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백인 우월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이민법을 집행하는 연방기관과 지역 경찰에 투입되는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카고 타임즈는 마침 이날이 ICE가 시카고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체자 단속 및 체포 등 이민법 집행에 관한 6주 과정의 훈련 프로그램 시민 아카데미를 시작하려던 날이었다고 전했습니다. ICE는 이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둘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과 불체자 권익 옹호론자들은 극우 성향, 자경단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ICE 대리인으로 생각하고 과도한 행동을 할 것이라며 체류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을 더 큰 공포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밀반입된 중국산 짝퉁 N95 마스크 50만 장이 세관 국경보호국에 적발됐습니다. 발송지는 중국 심천, 수신자는 뉴저지주의 한 사업체였는데요. 압수된 물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들의 필터 효율은 95% 이하였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 10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밀반입된 중국산 짝퉁 N95 마스크 50만 장이 적발됐다며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물품의 발송지는 중국 심천, 수신자는 뉴저지주 매널라펜의 한 사업체입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압류 물량의 가치를 미국 내 유통가격 기준 약 $307만 5천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N95 마스크는 원래 의료용으로 특수 고안됐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반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거래 가격은 소비자 권장가의 6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압수된 물품 가운데 30개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로 보내 검사한 결과 10%에 달하는 제품에서 필터 효율이 95% 이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쉐인 캠벨 세관 국경보호국 시카고 지구 책임자는 이 제품이 CDC가 정한 안전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대중을 위험에 빠뜨리고 모두의 건강과 웰빙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압류된 마스크는 추가 조처를 위해 전량 국토안보 수사국으로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이어 조만간 미 방역 체계가 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면서 전문가들은 우선 독감 백신 접종이 필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감 유행 시즌을 맞아 코로나19와 독감 두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라도 막기 위해선 독감 백신 접종이 필수라는 지적인데 우려가 커지다 보니 이에 따른 루머도 등장했습니다. 매년 독감 유행철이면 고개를 드는 백신 무용론을 비롯해 이번 독감 백신은 3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끝이라거나 올해는 약효가 짧아 2번을 맞아야 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독감 주사는 최소한 6개월 동안은 독감으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받는 방법은 지난해나 올해나 차이는 없습니다. 올해 독감 백신이 유난히 아파 진통제를 먹어야 한다는 소문도 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의료계의 설명입니다. 근육살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약간 근육 통증도 일어나니까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약간 미열 나는 거는 이제 그 독감 주사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면역 반응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실은 그렇게 반응이 보이신다면은 그거는 좋은 효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독감 백신 효과는 접종 2주 후부터 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10월부터 본격적인 환절기가 시작되는 만큼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를 가장 적절한 백신 접종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폐렴 등 독감 합병증에 취약한 고령층의 경우 폐렴 백신을 함께 접종하는 것이 좋고 독감 백신을 맞은 적이 없는 생후 6개월부터 8세 사이 유아는 총 2번을 접종해야 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주류 사회에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정치단체가 출범했습니다. 미주 한인 정치연합 카파는 오늘 출범식을 갖고 당파를 떠나 주요 한인 정치인들과 한인 2세들의 주류 정치 진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인들을 모빌라이즈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조직적으로 우리 한인 후보를 후원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강한 단체가 돼서 저희의 힘을 발휘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카파는 오는 29일부터 한인 정치력 신장과 관련한 웨비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 한인 구조단이 거리로 내몰린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국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구조단은 갈 곳이 없는 노숙자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리에 빠진 한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되면 한국 귀국 항공료와 한국 치료비, 재활훈련 등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뉴욕에서는 지난 2017년 한인 노숙자 3명 이상이 이 단체를 통해 귀국한 바 있습니다. 15일 애틀랜타 총영사관과 연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29살 한인 유학생을 비롯해 2명이 탑승한 항공기가 지난 13일 비행 중 실종됐습니다. 이 유학생은 조종사학교의 재학생으로 사고기는 벤스 에어크래프트 RV-9 기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 항공기가 엘라베마주 걸프만의 잭 에드워즈 공항을 출발해 플로리다 오칼라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위험 지역에 푸에르토리코가 재지정되고 6개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레드 라몬트 커네티컷 주지사는 15일 합동으로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지역에 푸에르토리코 지역을 재추가하고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메릴랜드와 미네소타, 네바다, 오하이오 등 6개 지역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14일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운행 열차와 버스별로 혼잡 정도를 알 수 있는 How Full is My Ride 피처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랜짓은 승객들이 열차나 버스에 탑승하기 전에 얼마나 혼잡한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랜짓 앱은 녹색과 노란색, 빨간색 등 3단계로 혼잡 여부를 표시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